아르헨티나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20년 전 맨손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아르헨티나를 조용히 장악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지금 구독하고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피아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제 주된 연구 분야는 아르헨티나의 반복되는 경제 위기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 계층의 변화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 조국 아르헨티나에 대해 연구할 때마다 가끔은 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끊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깊어지는 빈부격차.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희망적인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제 연구 인생을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죠. 바로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소수 집단, 바로 한인 커뮤니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적 오류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유독 특정 이민자 그룹의 경제적 성취도나 자녀들의 교육열이 다른 모든 집단은 물론이고 현지 아르헨티나인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특히 의류 도소 매업이나 봉제업 같은 전통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IT, 전문직, 요식업 분야에서도 한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보고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구 비율은 정말 극히 미미한데 어떻게 특정 분야들에서 한인들의 성공률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을 수 있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관적인 패턴인데?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아르헨티나 사회의 숨겨진 성장 동력이 바로 이분들 아닐까?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저는 가장 먼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바조 플로레스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처음 그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편견도 있었어요. 혹시 다른 이민자 그룹들처럼 그들만의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내부적으로만 똘똘 뭉쳐서 외부와는 단절된 채 그들만의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그런 생각은 바하 플로레스의 거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어요.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자연스럽게 뒤섞인 간판들, 김치 냄새와 아사도 냄새가 함께 풍겨 나오는 식당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한인 상인들의 모습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하면서도 손님들에게는 늘 밝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대하는 모습, 그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과 함께 자신의 일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는 듯 보였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배타적인 폐쇄성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한 생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들 사시는구나. 그런데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낯선 땅에서 뿌리 내리고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분명 이분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저는 그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바하 플로레스의 한인교회를 통해 저는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1세대 어르신 몇 분과 어렵게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대부분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한국이 아직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더 나은 삶을 찾아 혹은 농업 이민의 꿈을 안고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까지 혈혈단신으로 건너오신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들려주신 초기 정착기의 고생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어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겪어야 했던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현지인들의 차별과 멸시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의류 공장이나 봉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리고 허름한 골목에서 작은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이야기들. 어떤 할머니는 인터뷰 도중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스페인어 한마디 못해서 손짓 발짓으로 겨우 물건을 사고 팔았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일만 했어요. 그래도 우리 새끼들 굶길 수는 없으니까 하시며 끝내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아주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올인이었죠. 우리는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절대 우리처럼 살게 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게 하려면 무조건 공부를 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피땀 어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에 놀라운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겠죠.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가 가진 놀랍도록 강한 공동체 의식과 끈끈한 네트워크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서로 의지할 곳 없었던 그들에게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한 이민자 집단을 넘어 또 하나의 가족이자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한인교회나 성당이 있었습니다. 종교시설은 단순한 신앙 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한인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힘든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실질적인 도움의 네트워크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특유의 객주계 문화도 한인 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개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이자 없이 빌려주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발 뻗고 나서서 돕는 모습은 아르헨티나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었죠. 또한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말 한글학교나 한국문화원을 운영하며 한국의 언어와 역사, 전통 문화를 가르치려는 노력도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끈끈한 공동체 의식과 상부상조의 정신은 아르헨티나가 수십 년간 겪어온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인 커뮤니티가 비교적 잘 버텨내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우리라는 강력한 공동체가 그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1세대의 그 처절했던 희생과 자녀 교육에 대한 비장하리만큼 강했던 열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그 답을 그들의 2세, 3세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와 각 대학 입학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한인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은 아르헨티나 전체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교나 팔레르모 대학교 같은 곳에서 한인 학생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죠. 단순히 대학 진학률만 높은 것이 아니었어요. 졸업 후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교수 등 전문직 분야로 진출하는 비율 역시 다른 어떤 이민자 그룹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부모님들이 평생 재봉틀을 돌리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킨 결과 그 자녀들은 이제 아르헨티나 사회의 핵심적인 전문직 분야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부모 세대가 주로 의류나 섬유업 같은 특정 분야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2세와 3세들은 AT, 금융, 예술, 디자인, 언론, 심지어 정치 분야까지 아주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만난 한인 2세 변호사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손님이다. 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고요.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격함과 기대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성공 뒤에는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교육만이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1세대 부모들의 피 맺힌 절규와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K-팝과 K-드라마 열풍은 머나먼 남미의 아르헨틴에도 예외 없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한류는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에 아주 흥미롭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죠.
이전까지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동양인을 보면 그냥 치노라고 부르거나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BTS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코레아노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젊고 트렌디하고 창의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젊은이들은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며 한국 드라마에 나온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이 한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세련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온 흥미로운 사람들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옷가게, 미용실 같은 곳에 현지인 손님들이 부쩍 늘어난 것도 이 시기부터였어요. 심지어 몇몇 분야에서는 코레아노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 옷, 코레아노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한 거래. 뭔가 더 감각적이고 품질도 좋을 것 같지 않아? 저 식당 셰프, 한국에서 온 코레아노래.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아. 하는 식으로요. 물론 이것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K컬처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인 개개인의 사회적 인식과 경쟁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의 연구가 진행될수록 저는 아르헨티나 한인 커뮤니티가 단순히 자신들만의 성공을 넘어 이 나라 경제 전체에 아주 의미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비율로만 보면 정말 작은 그룹이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이었죠. 한인들이 운영하는 수많은 의류 공장, 봉제 작업장, 식당, 식품점,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업체들이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대부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도 꼬박꼬박 기여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 최근에는 부모 세대의 전통적인 업종을 넘어 K푸드 레스토랑, K뷰티숍, 온라인 쇼핑몰, IT 스타트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일으키며 아르헨티나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젊은 한인 사업가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 팔레르모 지역에서 퓨전 한식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젊은 한인 셰프나 아르헨티나의 낙후된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IT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 대표 같은 분들이죠. 이들은 한국과의 무역을 중개하거나 질 좋은 한국 상품을 아르헨티나에 소개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아르헨티나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외환 위기 같은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인 커뮤니티는 특유의 근면성과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끈끈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어떤 그룹보다 잘 버텨내고 심지어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내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르헨티나 전체가 경제 위기로 휘청거릴 때도 한인 밀집 지역의 상권은 비교적 덜 타격을 받거나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요. 이분들의 생존력과 위기 극복 능력은 정말 우리 아르헨티나 사회 전체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1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 그리고 2세, 3세들의 눈부신 성공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아르헨티나인일까? 아니면 여전히 한국인일까? 제가 만난 대부분의 한인 2세, 3세들은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하면서도 감동적인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스러운 아르헨티나 국민임과 동시에 존경스러운 한국인의 후예라는 사실에 대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유창한 스페인어로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탱고를 추고 아사도를 즐기면서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주말이면 한글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김치를 담그고 한국 전통 명절을 챙기면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만이 가진 특별한 강점이자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하며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 한인들은 부모 세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이제는 아르헨티나 사회의 더욱 핵심적인 분야, 예를 들어 정치, 법조, 학계, 문화예술계 등으로 진출하여 그들의 리더십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 당연히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제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한국인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정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개의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축복이자 자산입니다. 저는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한 한인 3세 대학생의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저의 연구는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한인 커뮤니티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와 그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국내외 학회에 발표했고 여러 언론에도 기고했습니다. 제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그들의 뛰어난 성취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인구 비율로는 아주 작은 소수 집단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제 연구 발표를 통해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아르헨티나 사회 전체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강인한 교육열, 끈끈한 공동체 의식, 포기하지 않는 근면성과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는 비단 한인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 사회 전체가 함께 배우고 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요. 아르헨티나의 한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이민자 그룹이 아닙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며 이 땅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야말로 아르헨티나의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아무리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밝은 미래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낯선 땅에 용감하게 뿌리내린 자랑스러운 한인들이 있었습니다.